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11월 1일 저녁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매우 굿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는데 오후 5시 기준 이 모바일 투표율이요 43.82%로 총 24만 9,367명의 책임 당원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차 컷오프를 위한 모바일 투표 첫날 투표율 38.77%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예요. 특히 오전 9시 투표가 막 시작됐을 때요. 10분 만에 1만여 명이 몰려가지고 모바일 투표 시스템 K보팅 서버가 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대표가요. 70%가 넘어가면 본인이 탄수화물 한 달간 끊겠다 그랬는데요. 아마 한 달 이상 끊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과연 이 윤석열이나 이 홍준표 둘 중에 누가 유리한가라고 이런 것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 다르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당원 투표 50%, 일반 민간인 투표 50%를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책임 당원 수가요. 거의 100으로 늘어났잖아요. 종전 28만 명에서 29만 명. 그러니까 더 많은 기존의 책임 당원보다도 더 많은 새로운 신규 당원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57만 명의 당원들이 전부 지금 투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신규 당원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2030, 40 이 세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투표 성향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50대, 60대, 70대 이 고령층의 투표 성향하고 이 세대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대결에서 누가 유리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론적으로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50대, 60대, 70대에서는 윤석열이 압도하고 있고요. 2030, 40 세대에서는 홍준표가 압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 당심은 일반 상론 뭐라 그럴까요? 이 상상의 세계를 본다면 이거 까봐야 알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 당심에서는 이제 홍준표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압도적인 이 지지율로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조금은 밀리는 형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당심에서 더 엄청나게 이기는 사람이 민심에서의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승산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투표율이 높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만큼 이 고령층에서 많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할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 게시판에서도요 지금 불이 붙었어요. 이 윤석열 지지 당원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지지 당원 간에 지금 그야말로 엄청난 새 대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지지 당원 이 게시판을 보면 올빵 윤석열 가자, 검증은 끝났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작살내자, 그리고 또 이 꿔준 표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선택을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 모바일 투표에서 역선택하느라 생고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홍준표 지지를 밝힌 당원의 경우에는 윤석열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보다 다소 열세인 데다가 군소 후보에게도 약간이라도 표를 빼앗기면 이중으로 투표율에 큰 손실이 없어 승산이 없다. 이제 시대는 홍준표를 간절히 부른다. 이렇게 지금 새 대결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요, 투표 열기가 굉장히 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는 이 MLB 파크, 엠팍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야구 전문 커뮤니티고, 그 다음에 축구 전문 커뮤니티인 FM 코리아, 팸코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두 후보들의 투표 인증이 이어지면서 지금 새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당원 투표가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서버가 터질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불이 붙은 거잖아요. 이 얘기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90%가 넘는 말하자면 지지율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해석해 드렸는데 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번에 우리 당원 투표에도 연결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민심 투표에도 연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뜨거운 여론조사
지금 막 나온 건데요. 10월 29일하고 30일이니까 바로 최근 가장 최신 여론조사예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이 엠브레인 퍼블릭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입니다. 이걸 보면 말이죠. 지금 야권 후보들을 쭉 일렬로 세워놨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걸 보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오늘 투표 그리고 내일 모레 3일까지 계속되는 이 투표 이거에 판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재명이를요, 이 홍준표든 윤석열이든 둘 다 이기는 걸로 일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하고 붙으면은 홍준표가 34 그리고 이재명이 28.2 그래서 6% 정도 차이로 홍준표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가 6.7 그 다음에 심상정이가 6.2 6%대고요. 김동연이가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하고 이재명이하고 붙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 3자가 붙었을 때는요. 윤석열이 32.9 그래서 홍준표보다는 약간 뒤로 좀 밀려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3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 차이로 윤석열이 리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심상정이 6.4, 안철수 6.1, 김동연 2.1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이하고 붙었을 때 이 5명이 다 나온다고 가정하면 우리 야당 후보들이 전부 다 이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명이 다 나오지 않고 우리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홍준표가 말이죠. 국민의힘 이 후보들만을 4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1등입니다. 42.1 그리고 윤석열은 33.0 그래서 한 9% 정도로 홍준표가 앞서고 있고요. 유승민이 6.9 그 다음에 원희룡은 2.6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홍준표가 한 9% 정도 일반 민심에서는 앞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봤을 때 즉 이거는 이제 집토끼 말하자면 당원에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55.1대 36.9입니다. 홍준표. 그래서 약 19% 정도 차이로 윤석열이 이겨요. 그 다음에 유승민하고 이제 원희룡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유승민은 2.0 그리고 원희룡이는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민심에서는 9% 정도로 말하자면 홍준표가 이기는데 반해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19% 정도로 윤석열이 이기기 때문에 50대 50 반영되는 거기에 이 지표를 대입을 할 경우에 윤석열 총장이 10% 정도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추론인 것이죠. 물론 여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100% 당원이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 당원에 가까운 개념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홍준표와 윤석열 이 당심에서는 우리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그리고 민심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가 다소간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봤어요. 보수층에서는 그럼 어떠냐? 보수층에서는요 윤석열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이 초접전입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홍준표가 42.9고 윤석열은 42.3입니다. 그 다음에 정권 교체층에서 보면요 윤 총장이 49.3이고 홍준표가 38.6이에요. 그래서 한 11% 차이로 윤석열 총장이 정권 교체층에서도 지금 리드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정권 교체의 선수는 윤석열 총장이다 라고 하는 여론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층에서는 윤 총장이 45.4 홍준표가 39.5 그래서 이거는 한 6% 정도 윤 총장이 앞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이나 똑같으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윤 총장이 앞선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윤 총장이 상당히 밀립니다. 어느 정도나 밀리느냐?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요 윤 총장이 16.5인데 반해서 홍준표는 48.4에
한화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윤 총장은 받지 못해.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역선택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연령별로 비교하면 20대에서는 홍준표가 52.4. 그런데 52.4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59.3이에요. 과반을 넘어. 40대에서도요, 홍준표가 42대, 윤 총장은 23.3, 압도적이에요. 근데 60대 이상에서는 윤 총장이 52.1대, 홍준표 29.3. 그리고 50대에서는 윤 총장이 40.9대, 홍준표가 38.9. 그래서 이 50대만 비슷하고요. 40대까지는 홍준표가 앞서고 압도적으로,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그리고 TK에서는요, 이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홍준표가 다소 우세입니다. 38.7대 36.8. 자, 그리고요, 나머지 유승민하고 원희룡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지율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대충 2번, 이렇게 지금 압도적으로 43%, 사상 초유의 최대 치가 나와서 서버까지 다운됐는데, 이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엠블레인 퍼블릭 장관, 문화일보 장관 30주년 기념으로 좀 조사한 건데요. 민주당은 32.5고 국민의힘이 35.8, 그리고 문재인 긍정평가가 41.1이고 부정평가는 55.6입니다. 예, 이거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요, 이 엠블레인 퍼블릭은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NBS 멤버 여론조사기관 중에 하나이고, 시니어 성향의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뉴스는요,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김근식 윤 캠프에 지금 실장으로 있죠. 비전실장인가 뭘로 돼 있는데, 이 김근식 이 전략실장, 이 김근식 실장이 안철수는 내년 종로 재보선 선거에 야권 단일 후보로 모실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 토커에서 사견님을 전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종로라는 지역구가 갖는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도 그분을 지지하는 표가 있고 상징성이 있다. 종로의 안 대표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낼 수 있고, 국민의힘이 종로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대표는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러닝메이트가 되는 것이고, 안 대표가 국회에 입성하면 그 뒤에 정치적 미래는 본인이 찾아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캠프는 종로 재보선을, 정권교체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해서 제3지대를 원만하게 흡인할 중요한 카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종로 야권 단일 후보 출마 카드로 응할 것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 강찬호 논설위원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5년을 바로잡기 위해서 안 대표도 윤 후보와 똑같은 원팀 정신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안 대표의 지지가 필요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안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을지 다각도로 전략을 짜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서로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심지어 유승민까지도 안철수하고 이 한 티켓을 갖고 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오늘 또 윤석열 총장은 경기도 선대위 그리고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한테 뭐라고 밝혔느냐. 점심때도 보고 저녁도 하고 이러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 단일화에 응하고 결과를 승복해 열심히 도와주는 게 우리 당이 정권교체 희망을 갖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공로를 인정하면서요. 우리 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이 후보도 말이죠. 오늘 김현정의 뉴스로에 나와가지고 합당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중도 지향적인 분들을 모시고 오히려 중도 지향적인 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안 대표와 같이 정권 창출에 공동 전선을 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를 했다. 그러면서요, 안철수 대표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과시하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말이죠. 선거에서 제3지대의 후보와 단일화하는 노력도 안 하고 그대로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국회 잔디광장에서 안철수 대표가 오늘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직접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어요.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고 능력에 따라 적절히 인재를 배치해서 국가를 키워나가고 그 과실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하는 국가 경영인이 되겠다 이러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는 국민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지금 한탄하고 있다. 만기 칠남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 핵심 전략 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을 뿐, 직접적으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일단 끝까지 완주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이 후보가 되겠다. 그리고 중간 투표도 하겠고요. 제1당이 되지 않으면은 대통령을 내놓겠다. 이러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이 최후의 카드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안 하고 1대1로 붙더라도 1~2% 차이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몇 %만 가져가 버리면 정권 교체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 안 대표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하자면 연합을 할 수 있다.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일제히 윤석열 후보가 본선 필승을 위한 카드다. 그리고 실제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러 가는 이재명 이런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제는 선별 지원해야 할 때다. 코로나 상황 초기와는 매우 다르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손실 보상 개념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을 위주로 두툼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변함없는 제 입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청년 세대에 먹힐 만한 시원한 이야기가 뭐 없냐? 오늘 경기도 당협위원장 한 분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병제라든지 정시시 100% 확대라든가 사시부활이란 말이 시원해 보일지는 몰라도 청년 전체에게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청년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택 문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 한 3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해서요,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체면을 따지지 말고 싸울 각오를 해야 된다. 기초의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보답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제가 나서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리고요, 이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지금 인권 보호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요,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고발장 내 작성자 그리고 전달 대상자 등이 모두 성명불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을 보는 사람이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제가 볼 때 혐의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담회를 마친 뒤에 수원시 한군노총 경기지역 본부를 방문해서 윤 총장 지지 모임 성격을 띠는 경기혁신포럼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혁신포럼에는요, 발기인 150명을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5천여 명의 이름이 올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윤 총장은 이 발기인 대회에서요, 경기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요지의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요, 안철수와의 단일화 제안과 관련된 질문에 관해서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이 아니다. 이런 또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비교적 이 안철수 대표와의 이 앙금이 아직도 이준석 대표는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당에 대해서도 당명을 빼놓고는 모두 받아들인다고 했는데도 합당도 안 대표가 제안했던 것인데 이제는 어떤 제안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안 대표 판단에 따라서 단일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희 쪽에서 제안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먼저 단일화 제안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출마에 관해서는요, 문을 빈다라고만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문을 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어렵네요. 예. 그리고 이 권성동 의원,
이 서울대 익명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즉 그러니까 권성동과 주호영이가 당협위원장들을 협박해가지고 이번 경선 결과 나쁘면 안 좋으면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다음 공천이 없다, 재미없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순라이프에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이 익명의 게시물을 올린 이 내용, 성명 불상자, 그리고 게시글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그 다음에 기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명서를 페북에 올린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 3명을 경찰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 사이버 범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 다음에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고소, 고발전까지 지금 내닫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녁 방송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주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권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